ていた防衛医大から研修に見えた小松陽子先生です。あ、はじめまして、里見健一です。はじめまして。なんだよ、もっと若いかと思ったら結構年いってんだ。結構。이 영화 사토라레에서는 주인공의 생각을 모두가 들을 수 있지만 주인공은 모른다는 설정입니다. 어렸을 때 이 영화를 보고 내 생각이 남들에게 들리는지 불안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만약 뇌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내 생각을 남들이 맘대로 읽을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서울대 뇌과학 박사 뇌근배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는다는 상상은 어디까지나 영화 속 이야기라고 생각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최신 뇌과학의 발전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우리는 누군가의 머릿속 상상을 그대로 텍스트로 번역하고 그 이미지를 화면에 되살려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뇌 해킹과도 비교될 수 있는 이 놀라운 기술을 차근차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내면의 목소리를 번역하는 이 기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사스 오스틴 대학의 제리탕, 알렉스 허스 연구팀은 저명한 국제학술지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의 의미 해독기라는 시스템을 발표했습니다. 기술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뇌에 어떠한 장치도 삽입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듣거나 상상하는 문장을 파악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기술은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핵심은 두 가지, 바로 fMRI와 챗GPT 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대 언어 모델 AI입니다. 먼저 fMRI는 생각을 직접 읽는 장치가 아닙니다. 대신 혈류량 지도, 우리 뇌의 혈류량 지도를 그리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뇌의 특정 부분이 활발하게 활동하면 그곳으로 더 많은 산소를 실은 혈액이 몰리게 되는데, 이때 fMRI는 이 혈류량 변화를 감지해 볼드 신호로 해석해 뇌 활동의 3차원 지도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AI의 역할입니다. 연구팀은 참가자들을 fMRI 장비에 눕힌 뒤 총 16시간에 달하는 긴 시간 동안 팟캐스트를 듣게 했습니다. 그동안 챗GPT와 유사한 트랜스포머 언어 모델 기반의 AI가 특정 단어나 문장의 의미가 들릴 때 나타나는 뇌 활동 패턴을 끊임없이 학습했습니다. 말하자면 각 개인의 고유한 뇌의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었던 셈이죠. 오랜 학습이 끝난 뒤 연구팀은 놀라운 결과를 마주했습니다. 참가자가 새로운 이야기를 듣거나 심지어 머릿속으로 조용히 이야기를 상상할 때 해독기는 그 생각의 핵심 의미를 꽤 정확하게 텍스트로 풀어냈습니다. 예를 들어 참가자가 "나는 아직 운전면허증이 없어요" 라는 문장을 들었을 때 이 해독기는 "그녀는 아직 운전 배우기를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또 소리를 질러야 할지 울어야 할지 도망쳐야 할지 몰랐다, 대신 "나는 나를 내버려둬" 라고 말했다 라는 문장은 비명을 지르고 울기 시작했고 그녀는 "그냥 내버려 두라고 했잖아" 라고 말했다 로 재구성되었죠. 보시다시피 단어 하나하나를 그대로 옮기는 필사 정도의 정확도는 아닙니다. 대신 문장의 전체적인 맥락과 의미, 즉 요지를 파악하는 번역에 가깝습니다. 이 기술의 잠재력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실험은 바로 무성영화 실험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이 소리 없는 단편 애니메이션을 보는 동안 해독기는 오직 뇌 활동 데이터만을 이용해 영상의 내용을 정확하게 묘사해냈습니다. 이는 이 기술이 단순히 언어 처리를 넘어 언어와 무관한 추상적인 이 의미 자체를 해독하고 있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왜 이 기술은 생각을 그대로 옮기지 못하고 대신 요지만 파악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비밀은 fMRI에 있습니다. fMRI는 신호를 느리게 측정하기 때문에 뇌 신경세포의 활동 자체는 수 밀리초 단위로 매우 빠르게 지나가지만 혈류량 변화는 약 10초에 걸쳐 나타나서 fMRI는 이 10초에 걸쳐서 나타나는 변화만 측정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속도는 우리가 빠르게 내뱉는 개별 단어를 하나하나 포착하기엔 너무 느립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이 느린 게 이 기술의 또 하나의 강점이 되었습니다. 개별 단어보다 더 천천히 변하는 생각의 흐름,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나 이야기의 맥락과 같은 그 의미를 포착하는데 오히려 이 기술이 최적이었던 것이죠. 이 기술의 물리적 한계가 뜻밖에도 우리가 이전까지 몰랐던 뇌가 어떻게 의미를 코딩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 셈입니다. 자, 이제 내면의 목소리를 넘어 마음속 이미지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일본 교토대학의 타카키 유와 나시모토 신지 연구팀은 비슷한 기술을 전혀 다른 목표에 적용했습니다. 바로 사람이 보고 있는 이미지를 뇌 활동 데이터로부터 직접 재구성하는 것이죠. 이들은 앞서 말씀드린 fMRI와 함께 최근 이미지 생성 AI의 대표주자로 유명해진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을 활용했습니다. 이 모델은 여러분들이 챗GPT를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달라 했을 때도 이 모델을 통해서 많이 생성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그 결과물입니다. 이 왼쪽이 참가자가 실제로 본 이미지이고 이 오른쪽이
오직 뇌의 활동 데이터만을 가지고 AI가 새롭게 그려낸 이미지입니다. 놀랍게도 두 쌍이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죠. 재구성된 이미지가 원본의 모든 디테일을 완벽하게 복제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곰인형의 형태와 질감, 비행기와 날개와 동체, 시계탑의 건축 양식 등 이미지의 핵심적인 의미와 스타일은 정확하게 포착해냈습니다. 텍사스 대학과 교토대학의 연구는 최근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생성 AI 기술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는 뇌과학과 인공지능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AI가 뇌를 모방해서 발전되려는 영감의 관계였다면 이제는 서로의 발전을 이끄는 공생의 관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챗GPT나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범용 AI를 강력한 분석 도구로 활용해 뇌의 비밀을 풀고 있고, 반대로 AI 연구자들은 이들 연구를 통해 블랙박스로 여겨졌던 AI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단서로 얻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는 길과 인공적인 마음을 만드는 길이 이제는 서로 맞물려 함께 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기술은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는 이미지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우리의 꿈 혹은 환각까지 시각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정신의학 분야에서 환자가 겪는 환각 경험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진단하는데 획기적인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쯤 되면 그런데 우리가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정부에서 혹은 다른 어떤 해킹 집단이 우리를 생각을 해킹해서 내가 내 생각이 다 읽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거는 아직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 기술들은 우리가 어디서나 쓸 수 있는 휴대용 생각 탐지기가 절대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다음과 같은 명확한 한계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첫째,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거대한 fMRI 장비가 필요합니다. 둘째, 한 사람의 생각을 읽기 위해선 그 사람에게 맞춰 최소 15시간 이상의 AI 훈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은 이 대상자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협조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만약 훈련된 참가자라고 해도 해독을 거부하고 일부러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결과는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쓰레기 데이터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현재의 기술적 한계가 영원한 방패막이 되어줄 것이라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기술 발전의 속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죠. 연구자들은 이미 fMRI보다 훨씬 작고 휴대 가능한 뇌 영상 장비인 기능적 근적외선 분광법 FNIRS로 이 기술을 이전하려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AI가 발전할수록 훈련 시간은 급격히 줄어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기술은 명백한 양날의 검입니다. 한편으로는 말을 잃은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되찾아주고 인간 정신의 비밀을 풀 수 없는 전례 없는 창을 제공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류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정신적 프라이버시를 다 헤쳐놓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뇌군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